네. 자, 이번에는 이슈 진단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 이 하드웨어 장비는 초강국입니다.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를 채우는 컨텐츠는 뭐 기타 영상 쪽은 뭐 한류가 분명히 있긴 한데 또 하나의 빅 분야죠. 이 바로 e스포츠라고 하는 게임 컨텐츠 이쪽 시장은 지금 조금 정체기를 맞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 진단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전문가를 한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위정현 게임학회 회장이 자리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위정현 회장은 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지금 겸직하고 계시고 또 컨텐츠 미디어 학회 미래융합포럼의 의장이고 한국게임학회 또 회장님이시고 자, 이 게임 산업 그동안 성장률 둔화가 조금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이 꺾인 계기가 2012년도 괜히 한 6년,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게임의 셧다운제가 도입이 되면서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드립니다. 근데 이 셧다운제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셧다운제라는 것은 16세 미만의 어떤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아니 6시까지 이제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특히 이제 PC 기반의 이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걸 차단하는 그런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해외에서는 이게 이제 셧다운이 한국이 만들어낸 특이한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네. 신데렐라법이라고 조금 약간 그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아주 별명이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밤 12시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신데렐라법으로 이제 조금 불렸던 그런 법입니다만 이게 결국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업적 위축 효과, 대략 이제 산업적 손실을 한 1조 6천억 원 정도의 손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 의욕을 꺾어버렸던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신규 어떤 게임에 대한 뭐 투자 등등에 대한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어떤 법으로 저희들 아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 때문에 2012년 이후에 매출 어떤 성장세가 좀 꺾였고 그게 이제 2013년, 14년 한 2년 정도 이어오다가 2015년 이제 모바일 게임이 다시 이제 한국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재차 성장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산업이 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열이라든지 교육 환경 때문에 사실 부작용은 분명히 있는데 저것을 꼭 게임 때문이다라고 단순화시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관제적인 그 정책의 또 폐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그런 동인이 돼버려가지고 저도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반대적으로 또 부응할 수 있는 대비책도 같이 병행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 그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예. 게임 산업 자체가 지금 계속 정책이고 내공은 충분히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산업인 건 분명한데 자, 이 게임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또 근무제 이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하더군요. 예. 개발자들이 그렇죠. 사실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주 50시간 근무라는 그 취지 자체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는 주 52시간의 발상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의 제조업 기반의 하나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고 불리는 블루 컬러 중심의 즉 시간 이퀄 생산성이라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만 게임이라는 것은 이와 좀 다른 특히 IT적인 성격의 대표적인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게임의 개발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서 2년의 규칙적인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출시 직전 특히 이제 몇 개월 동안은 거의 이제 철야 작업을 하는 어떤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돌관 작업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한 1년을 주기로 우리가 본다면 한 6개월은 이제 기획 등등에서 좀 여유가 있지만 나머지 이제 출시 직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거의 철야라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을 때 주 52시간이 들어가면 이런 유연성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를 안게 됩니다. 즉 52시간이 넘게 되면 이제 강제로 퇴근을 시켜야 되고 결국에는 출시 자체가 지연되는 이런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이제 중소개발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탄력 근로제 등등의 또 보완책을 가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경쟁력이 지속되기는
여러 가지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언뜻 들으면 이제 규제하고 뭔가 가둬놓는 듯한 정책들만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동에 대한 이게 합리적인 배분과 그다음에 그 수익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좀 돼야지만이 개발자들도 흥이 날 거고 또 흥행하는 또 게임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자, 그 사이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 이 생태계가 좀 정체되어 있는 사이에 외국사들이 또 치고 들어왔잖아요. 잠깐 그 본회의의 이야기입니다만 회장님께서는 협회장님은 게임을 혹시 하시는지? 예, 합니다. 하세요? 예. 네, 저도 이제 과거에는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모바일 게임을 이제 뭐 소일거리 삼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있는데 슈퍼셀이라고 하는 핀란드 회사 거. 뭐 이런 게임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국내사들이 지금 없어서 현재 그 외사하고 국내사들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파악이 되는 게 혹시 있나요? 네, 이제 국내에 일단은 그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이제 PC 기반과 모바일 게임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만, 네. PC 기반은 한국이 압도적인 뭐 강국이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양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롤이라고 불립니다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네네. 세계적인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하더군요. 예, 그게 한 PC방 점유율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게 뭐 부동의 1위입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죠.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도 한국이 이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국내 모바일 게임의 한 절반 정도는 중국산 게임입니다. 그래서 2019년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정부에서 나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한국 시장에서 중국 게임이 벌어들인 매출이 2조 원 정도 됩니다. 이런 하지만 2조 원이 이제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즉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중국 게임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이 우리가 조금 주의를 좀 가지고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어찌됐건 빈틈이 있으면 바로바로 무엇인가가 비집고 들어오는군요. 예. 네. 이게 생태계가 뭐 항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특히 이제 어려웠던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시장이 이제 한한령, 그 뭐 사드 문제하고도 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규제했던 분위기가 다시 봄을 맞느냐. 오늘 타이틀도 사실 그거니까 규제를 딛고 신작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볕을 들까라는 건데, 최근에 판호라고 하는 판매 허가 재개의 움직임이 좀 보이는지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사드 사태 이래로 한국 게임이 지금 판호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겨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지금 3월, 4월 즉 봄경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대략 이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한 내용을 좀 조절하고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만 이번 방안을 계기로 판호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사드 사태 이후에 이제 한국과 관계를 좀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사드 사태에 대한 어떤 이런 규제를 철폐하고 즉 관계를 정상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게임이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또한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게임 자체에 대한 어떤 건전한 게임 육성 또는 뭐 불건전한 게임에 대한 규제 이런 일각의 규제하고 진흥 두 개를 좀 동시에 취하는 정책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이 예를 들면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고 자동적으로 게임이 해제되느냐 그건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부 특히 이제 외교부의 집중적인 어떤 게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최악의 경우 해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좀 뭔가 확 활로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시원한 소식이 아직 들려지지는 않고 있군요. 한때 뭐 이슈가 좀 들썩이긴 했는데 확인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내용도 있고 오늘도 이제 개장 전에 잠깐 얘기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불분명해서 저희가 일단 언급은 드리진 않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판호라든지 이런 이벤트 말고 신작으로 승부를 보는 또 하나의 이제 대작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게임 업계의 판도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대되는 주요 기대작 이런 것들 좀 파악하시는 부분은요? 작년 연말에 이제 NC소프트가 리니지 2M이라는 어떤 모바일 게임을 출시해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1위를 하는 어떤 그런 저력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넥슨의 뭐 카운트사이드 또는 이제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어떤 PC 게임의 이제 IP입니다만 이제 그런 게임들 또는 뭐 넷마블의 매직, 뭐 마나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가 될 예정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NC소프트는 대작 IP들을 가지고 모바일 게임화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리니지 2M에 이어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만 네. 그 게임에 대한 모바일화 그리고 뭐 아이언이라는 역시 동일하게 이제 PC 게임이기다만 그 게임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화 이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에 2019년에 우리나라 게임의 신작 출시가 조금 저조했었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그게 밀려서 일정이 좀 밀렸습니다만 밀려서 2020년 상반기에는 그런 대작 게임들 그리고 또 중소개발사 게임들도 대거 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 또 AR이라든지 뭐 VR이라든지 이런 이슈도 굉장히 또 중첩이 되면 더 좋겠는데 얼마 전에 그 리니지 2 모바일 네, 요게 이제 고사양 버전이 아니라 약간 하드웨어가 낮은 버전에서도 구동이 되게끔 또 NC소프트는 노력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같은데. 자, 이 게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MMORPG. 그러니까 조그마한 지도가 모양이 이제 옆으로 가면 계속 이동해 가잖아요. 롤플레잉 같이 역할 분담을 나눠가지고 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MMORPG가 모바일 게임에 또 계속 대세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한국이 이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가장 잘하는 부분이 이제 MMORPG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PC에서 우리가 강세를 보였던 MMORPG가 그대로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도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도 이제 MMORPG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사실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르에 대한 편향성의 이제 이슈입니다. 우려라는 것은 너무 편중되어 있다. 예, 좀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다양한 장르에서 한국 게임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인데요. 뭐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MMORPG를 그렇다고 이제 버릴 수는 없고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세를 좀 유지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이제 MMORPG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장르의 좀 확산, 장르의 다양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제 또 이 형태가 계속 바뀌고 있지만 그 기존에는 PC에서 모바일 여기 이제 또 단순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클라우딩이라고 하는 딱히 이제 이 하드웨어가 뭐 대용량의 메모리나 아니면은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온라인만 접속되면은 플레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개념이 좀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지난 구글이 또 스타디아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구글의 어떤 스타디아가 이번에 드디어 이제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스타디아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것은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전용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PC나 또는 TV, 모바일,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콘솔, PC, 모바일의 어떤 디바이스의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게임의 플레이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하드웨어 등등 또는 이 하드웨어의 사양 등등 영향을 받았던 게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의 디바이스 차이를 떠나서 유저끼리 자유롭게 어떤 환경에 있는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클라우드 기반 게임 그리고 그걸 구현하는 게 구글의 스테디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흔히 이제 게임에서 렉이라고 부릅니다만 그게 사용자들의 어떤 액션을 즉 컨트롤러의 키보드 등등에 대한 반응 속도가 아직은 느리다는 점. 그러니까 그 일정하게 처음에 키보드를 눌렀을 때 그게 반응할 때까지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그게 이제 게임 플레이들을 좀 답답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게임의 종류가 많지 않다는 그런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킬러 컨텐츠라고 불리는 정말 게이머들이 열광하는 아직 컨텐츠가 대거 스테디아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다만 어떤 스트리밍, 즉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그 자체가 플랫폼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하나의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미 게임 산업에 진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예전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향후에 다양한 플랫폼 회사들이 진입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형태는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것은 확산될 것이고 한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산업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게임 산업이라는 건 이제 터부시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이 산업 자체의 생태계가 놀랄 정도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반 산업 자체를 다 끌고 갈 수 있는, 앞서 말씀하신 클라우딩이나 뭐 이런 것이 이제 데이터 서버를 완충하게 되면 반도체를 엄청나게 써야 되고, 그게 또 우리나라 산업을 견인하고 이렇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AR, VR도 단순 게임이 아니라 나중에 나와보면 이제 의료 분야로 또 확충이 되고 산업 분야로도 확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게이밍 산업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아주 틀인데, 2020년도 게임 산업 다시 볕이 들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협회장님의 의견을 다시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볕이 들면 좋겠지만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볕이 들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앉아 있을 수만 없다. 예, 그래서 볕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게임사들의 공격적 게임 개발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게임 산업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조짐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대작 IP, 즉 PC 온라인 게임에서 크게 성공했던 그런 어떤 게임 IP들, 즉 게임들을 다시 모바일로 이식하는 작업이 주요한 개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즉 일종의 이제 꽃감 빼먹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보다 새로운 장르, 새로운 형태의 게임, 그리고 국내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게임사들이 좀 공격적으로 투자와 게임 개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2019년에 게임을 좀 질병으로 좀 보고자 하는 게임 질병 코드라는 큰 어떤 파란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만 셧다운과 같은 그런 게임에 대한 그 어떤 전반적인 규제 정책, 사실은 게임 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규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런 규제 정책에 대한 철폐가 무엇보다도 함께 되어야 될 그런 중요한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론화 시켜가지고 좀 더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막는 것은 굉장히 제가 봐도 악배적인 악법이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는 하지만, 네, 안쓰럽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 산업, 뭐 그냥 일반적인 산업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하기 위해서 오늘 도움 말씀을 받았고요. 한국게임학회 위정연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